올해는 액티브 ETF가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액티브 전략이 유리할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액티브 ETF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코스피 200과 같은 대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를 패시브 ETF라고 하고요. 종목 선정 과정이나 비중 결정 과정에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ETF를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시장보다 초과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더 비싼 보수를 지불하는 ETF이기도 하죠. 이전 영상에서요, 2026년 2분기부터 달라지는 국내 ETF 시장 이슈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액티브 ETF의 규제 완화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훨씬 더 다양한 전략의 액티브 ETF가 나올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수익률이 좋으면 투자자들이 높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운용사들 입장에서는요, 액티브 ETF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요,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 운용사들 사이에서 높아질 거고요. 그만큼 수익률 경쟁도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ETF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의 주식시장 흐름입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은 결국 실적이죠. 그래서 어닝 시즌이 되면 그 어떤 이슈보다 실적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번 어닝 시즌은 오히려 실적이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취급될 만큼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은 3개월 이상 횡보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요, 5,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오긴 왔지만 이 5,0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라고 하지만 이 상승 과정을 복귀해보면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종목만 갔어요. 그런데 이 지수 상승마저 둔화된다? 종목 장세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코덱스 200만 투자해도 돈 버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우상향하지 않은 횡보장에서 운용을 잘하는 액티브 ETF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운용을 잘하는 액티브 ETF들이 이미 증명을 했죠.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와요, 코덱스 및 나스닥 100 최근 1년 성과를 비교한 겁니다.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가 더 좋은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1년 성과가 아니라 최근 1개월 수익률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보합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는 13.37%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수는 횡보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 잘 잡으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갈아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지수 ETF를 기본으로 가져가시되 운용을 잘하는 액티브 ETF를 추가로 가져가시면 지수가 횡보하는 국면에서도요, 이처럼 초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1월 24일 코스피 5000 시대 포모에 시달린다면 담할 ETF라는 주제로 소개해드렸던 ETF들입니다.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도 말미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액티브 ETF로 고를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운용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과거 성과는 좋은지, 이 두 개입니다. 결국 성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상장일이요, 2026년 1월 20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운용 전략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전략의 액티브 ETF가요, 그동안 국내 ETF 시장에 없었어요. 2차전지, 반도체, 주주환원, 이러한 특정 산업 혹은 특정 테마 액티브 ETF들은 많은데 국내 주식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액티브 ETF는 몇 개가 없습니다. 타임 코스피 액티브 정도가 있긴 한데요, 운용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거나 하진 않습니다.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분명히 운용 경과 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바라볼 필요는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는요, 정부 정책 수혜주에 투자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이즈의 마케팅 자료에 있는 문구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6가지 국가 정책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정책 수혜의 과실을 가장 먼저, 가장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신규 상품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뭔가 문구는 그럴듯하지만 막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주요 산업들을 육성한다고 많은 정책 자금들을 쏟아붓고 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6개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AI, 바이오, 콘텐츠, 그리고 팩토리까지 모두 다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긴 한데요. 이 6가지에 모두 다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방사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강화 정책 수혜주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현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해당 종목은 빠져 있어요. 이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죠. 시장이 다소 불안하거나 하락 방어력을 높여야 하는 구간에서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 수혜주를 추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비교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진 않아요. 그런데 운용 목표를 보시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라고 적혀 있죠. 비교 지수와 너무 동떨어진 운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비교 지수는 총 48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8종목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정책 수혜나 개별 종목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종목 내외를 선별하는 것이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30% 깔고 갑니다. 최근 조정이 두 종목 모두 다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코스피 본체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리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액티브 ETF의 목표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대비해서 현저히 비중이 낮으면 그것도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는 이 두 종목 비중이 30%입니다. 코스피가 약 35% 수준이니까 크게 비중이 낮진 않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종목들은요 익숙한 대형주들은 아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0%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 따라갈 거고요. 지수가 횡보할 때도 지수와 상관계수가 낮은 이러한 종목들로 초과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라이스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의 운용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액티브 ETF지만 실제로 액티브하진 액티브 ETF들 정말 많거든요. 물론 라이스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도요. 운용 경과를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상장 이후에 운용하는 것들을 조금 보면 종목 선정 잘해서 그냥 중장기적으로 바이앤홀드 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시장 대응도 빠르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음영 처리한 종목들이 상장 이래는 없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5일 기준으로요.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종목들이에요. 비중을 하나하나 다 더해보면 약 15% 정도 되는데 결코 적은 비중 아닙니다. 몇 개만 보면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1월 12일 이때 편입을 했고요. 선익시스템은 1월 12일 바로 이때 편입을 했어요. 유니버스에 담아놨던 종목들을 이처럼 단기 모멘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전략도 가져가는 것 같고요. 기아는 1월 29일에 편입을 했는데요. 바로 이때입니다. 역시나 유니버스엔 담겨 있었던 종목이겠죠. 하지만 상장일 이때는 가격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편입하지 않고 있다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때쯤 편입을 했어요. 물론 이러한 시장 대응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용을 잘 한다면 액티브 전략의 이점을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어떤 ETF입니다 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약 30% 정도 가져가고요.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중장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수혜주에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단기 모멘텀 그리고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중 조절 그리고 편출입을 진행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수익률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국내 ETF 시장에는 없던 전략의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충분히 지켜볼 만한 ETF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라이스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 관심 있는 분들은요, 타임, 코스피 액티브와 솔, 코리아 메가테크 액티브 모두 다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